안녕하세요. 조일이에요. 어저께 제가 네튼튼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올렸는데 그것이 조금 어땠었는지 솔직히 제가 조금 궁금해요.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그래서 혹시 제가 실례는 아니었는지 또 너무 또 제가 부각되지는 않았는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오픈 강좌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새 뿌리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올렸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제가 또 유튜브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내가 보니까 그냥 어디에 맡기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다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편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거기서 선생님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극성이라고 할까요? 공부 가르치는데 열정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로 어머니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학원 같은 데 보내거나 아니면 가정교사를 한다거나 과외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에 그냥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그거보다 수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머니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최고의 선생님은 어머니고 가르쳐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 아버님이세요. 그 사람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아예 자기의 프로페션, 이 사람들이 그냥 가정주부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프로페션이 있었어요. 의사이거나 로이어이거나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진짜 프로페셔널 직장들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걸 다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아들을 아니면 자기 딸을 가르치려고 그 학교에 와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야, 심사임당이 따로 없다 제가 생각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어머님들이나 이 부모님이 아이의 장래를 막는 거예요. 아이의 장래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르시는 거죠, 그거를요.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고 제가 누군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지를 않고 그냥 뭐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유행에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인데 너무 귀중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선생님들이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왜 선생님들이 문제냐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너무 숫자에 대해서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특히 어린 애들은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막 1000, 10,000 이러면 막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학생이 제가 이렇게
문제를 주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어머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 보니까 자릿수. 자릿수가 1000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00이면 넘으면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가 어리다고 얘가 7살, 8살, 9살, 10살이라고 너무 막 애기 다루듯이 막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그냥 왜냐면 얘는 이렇게 뭐랄까 발육이 늦고 지금 이제 애기였다가 이제 학교 이제 가고 그러니까 막 대견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노래 하나만 해도 막 너무 대견하고 진짜 걷는 거 뭐 기는 거 이게 너무 대견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거에 너무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얘 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또 선생님도 애들의 뇌가 어리지 않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에 가서 애들도 좀 가르쳐 봤고요.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좀 경험을 좀 했어요. 유치원 저 유치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뭐 일주일씩 이렇게 이제 애들을 가리키는 그런 걸 했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또 한 거는 뭐냐면 숫자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애들한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셔야 돼요. 위에서. 밑에서 그냥 막 5개, 10개 막 이거에 막 쉬고 뭐 이게 10개 넘어가고 100이 넘어가면 막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물론 큽니다. 애들한테는 그게 100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큰 스터밍 블락이 되는 그러니까 이 뭐죠? 그 어려움이 난관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뭐 이름 대기는 그렇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얘네들이 통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인데 통분도 잘 못해요. 근데 이 학교는 굉장히 어머니들 뭐 이렇게 아버님들이 다 의사이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글 쓰고 막 이런 거는 아주 너무나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 글자 하나도 그레이스 그러면 이 그레이스가 뿌리는 어디서 왔고 뭐 완전히 막 사전도 그때가 1997년 정도 됐는데 사전을 막 진짜 자기 몸만한 걸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 사전도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성경 말씀 1492년인가요? 웹스터인가요? 그걸로 애들이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휘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뭐 발표라던가 글 쓴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수학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을 뭐 1000이다 그러면 막 너무 크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감각의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느끼는 그 감각을 가지고 수학에 있는 감각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똑똑한 애들인데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경까지 가요. 경.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경까지 가요. 경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보거나 선생님들이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보고 이런 걸 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걔네들 그거 가지고 컬러링하고 놀아요. 처음에는. 그냥 컬러링하고 노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경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노는데 그 노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놀게 놔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놀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그런데 그 놀고 있는 거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립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막 똥기저귀도 다 갈았고 또 진짜 넘어지는 거 막 다 지금까지 막 다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보호해 주는 거에 너무 되어 있어요. 너무 막 보호해 주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엄마만 옆에 있으면 그냥 완전히 애기가 돼버리고. 네. 그거를 좀 자립하게. 어떻게 자립을 하게 하느냐면 이 애로 하여금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물어볼 수 있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일이 다 진짜 먹는 거 입에다 씹어가지고 주듯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학부모님과 이제 어머니 선생님의 중요 수행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집중. 그러니까 뭐 애들이 땡깡도 피우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하라고 해도 잘 따라오질 않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그런데 그 애들을 따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선생님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제가 하나를 가르치게 됐었는데 얘가 굉장히 자기의 뜻도 강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아주 강해요. 그리고 리더십도 아주 강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하는 애였어요. 그렇지만 그 걔가 걔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공부도 어떠한 문제지를 갖다 주는 것도 뭐 또 어느 것도 다 뭐를 적용하든지 그 애 있는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잘한다고 그래서 더 막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못한다고 그래서 또 너무 막 죽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애가 이제 7살이에요. 이제 8살이에요. 이제 9살이에요. 이제 10살이에요. 얘는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하는 애인데 막 어머니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막 그 걱정스러운 거를 그 애기한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 애는 선생님이나 어머니의 그 칭찬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얘네들이.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이 너 참 잘했다 이 말 한마디가 얘한테는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막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거나 막 걱정스러워 갖고 아무리 걱정한 게 좀 있더라도 그리고 7살, 8살, 9살, 10살에는 그렇게 큰 걱정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보통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애들은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집중력이 이제 애들이 어떤 애들은 레고 같은 것도 놀고 또 이제 조립하는 거로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 컨시스턴하게 나가셔야 돼요. 저는 책을 할 때도 애들한테 뭐를 할 때도 집중력을 키울 땐 여러 가지 섞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섞는 게 아니라 왜냐면 처음으로 집중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뭐를 할지 모르는 애들인데 지금까지는 막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애를 갖다가 이제 책상에 앉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엄마하고 말로만 했던 애를 갖다가 이제는 ABC도 가르쳐야 되고 1, 2, 3, 4도 가르쳐야 되고 기억 니은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말로 하는 거를 글자로 옮기는 것을 쉽게 그냥 그걸 그 접목을 쉽게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말은 말이고 또 이 글자로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애가 뭐 IQ가 낮다느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이제 제 얘기를 어저께 했던 얘기를 이제 또 한 번 더 해드리는데 제가 주산에 그렇게 고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윤선이는 100만 단이었고 저는 10만 단이었다고. 박윤선이는 주산 1단이었어요. 저는 주산 7단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최연소 고단자였죠. 최연소 고단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1단에서 5단을 가고 5단에서 7단으로 갔는가? 그게 하나의 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일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1단에서 7단으로 가고 5단에서 7단으로 갑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하게 하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여기 조이쌤 영수교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영어를 한국말 하듯이 하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를 한번 움직이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할 때. 그때 난 너무 여러 가지 하면 애들이
발달을 여러 가지 해야죠. 안 하지. 그거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는 파운데이션을 까는 거예요. 그 파운데이션에 집중하는 거를 하면서 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얘가 컬러링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얘가 레고 같이 뭐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태권도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집중하는 걸 늘려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맨 처음에 애들은 5분도 집중 못 해요. 1분 막 이렇거든요. 그 집중하는 걸 1분, 2분, 3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그 집중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걸 갖다 글자로 갖추고 글자로 접목을 시키게 해주는 거죠. 그 집중이 잘 될 때 감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또 감각을 갖게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원하시면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고 좀 혼자 잘난 척만 한다 이러시면 뭐 그냥 제가 그만두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제가 할게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부모님과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또 선생님의 역할. 두 번째는 집중력이었고요. 세 번째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집중력에서 이제 언어, 수학, 미술, 피아노, 태권도 뭐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수학도 언어고요. 미술도 자기 표현하는 언어예요. 음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악이 그냥 우리는 그냥 들려만 주죠. 그렇죠? 거기에도 다 박자 뭐 4분 음표, 16분 음표 그것도 다 수학입니다. 그 수학의 그것을 빗으로 어떻게 자기가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여러 과목인데 그 여러 과목이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 그거를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가리키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파닉스는 파닉스대로 해요. 발음은 발음대로. 스펠링은 스펠링대로 또 외워요. 문장은 또 문장대로 해요. 문법은 또 문법대로 해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애들이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게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게 쓰는 거고 그게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다 파닉스고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걸 일일이 다 분해시킨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해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저께 저가 누군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수학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수학도 일일이 다 분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작년에 한 것에 조금 컨셉이 하나 더 들어가요. 또 하나 컨셉이 조금 하나 더 들어가요. 그렇게 교과서는 되어 있는데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에 나오는 이퀘이션, 그 공식은 한 번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그게 어느 필드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금 만약에 킬로그램이면 1kg가 1000g이잖아요. 리터로 되면 어떻게 돼요? 1000ml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100%잖아요. 미터는 어떻게 돼요? 100m예요. 그럼 밀리미터로 되면 그것도 1000이 됩니다. 다 똑같은 컨셉이에요. 근데 그걸 애들이 일일이 다 그걸 갖다가 세분화 시켜버린 거예요. 애들이 다 외우고 앉았는 거예요. 애들이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외우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애들은 그 외우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께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다 가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다가 2 더하기 3 하고 곱하기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로 푸는 거 알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알고 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한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그런 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술을 해도 국어를 해도
음악을 해도 태권도를 해도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원래는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리키고 있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은 뇌튼튼이라고 했는데, 왜냐면 뇌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20분이나 갔는데,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리킬 때 컨시스턴하게 가리켜야 돼요. 집중력을 가리킬 때 이걸 저걸 하고 막 레고가 좋다고 또 레고 갖다 놓고 또 의사 놀이가 좋다고 또 의사 놀이 갖다 놓고 물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컨시스턴한 그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애들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한국의 또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외워만 듣는 거예요. 외워만 머릿속에 다 외워만 둡니다. 적용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건데요. 시험만 보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큰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배웠으면 적용이 되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그것이 복습이 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적용이 되지 않고 외워가지고 그냥 점수 맺고 그냥 또 다시 학기가 좀 시작하면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너무나 시간 낭비고요. 애들이 너무너무 지치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애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집중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가르치죠. 제가 이제 뇌튼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원하시면 그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어떠한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적용이 삶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칠판에서 한두 문제 푸는 거 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공부하는 거하고 어떻게 애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웠으면 그걸 적용하는 걸로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 그게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막 다 분리되어 있어요. 수학 자체에서도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수학은요, 미분 적분을 향해서 물리에 거기에 베이스를 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퀘이션이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퀘이션을 가지고 내가 부산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 내가 어떤 필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공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든다면 집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짓는 집하고 미국에서 짓는 집하고 사람들마다 그 자녀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보니까요, 거기는 온도 맞추는데 완전히 진짜 최첨단이에요. 텍사스에 있는 집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춥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완전 너무 편안하게 돼요. 그거에는 아주 진짜 인격이 있거든요. 텍사스는.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텍사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공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따로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너무 힘들지. 그쵸? 네.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걸 통틀어서 그러니까 집중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적용하게 하면서 그 적용한 것인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복습이죠. 실전의 복습이에요. 실전. 그러니까 그 복습이 되어 있는 거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새로운 걸 가르쳐 줄 때 또 한 번 선생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완전히 그냥 완벽한 복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는 교과서가 원하는 것일 거예요. 내가 한국 교과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막 그냥 죽어납니다. 피아노 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뭐 또 어디 갔다가 또 무슨 뭐 좋다는 데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은 거예요. 애들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뭐 할 건데요? 아무리 뭐 큰 대학 나면 뭐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가리키는데 그 집중이 적용할 수 있게 집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복습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을 때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너무나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또 못 가. 이거는 못 가. 그러니 애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움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뭐를 하느냐면 애들이 오전에 저 조그만 애들이니까 맨 처음에는 뭐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뭐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뭐 다른 또 유치원 원장님은 절대 뭐 과자 같은 거 주면 안 되고 뭐 애들한테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데 근데 뭐 저로서는 그거밖에 없어서 애들 간식을 해줬어요. 간식을 해주면서 이 애들로 하여금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거에 조금 따라올 수 있게. 그러니까 애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잘 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어떨까 이렇게 항상 대화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몸이 아파서 했어요. 원래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서울을 자주 가야 돼서 그거를 금요일 날 이제 서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금요일을 제가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게 그거를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애들로 하여금 영화를 보는 거예요. 미국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거를 뭐 과자를 해준다거나 팝콘을 해준다거나 뭐 떡볶이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로 애들이 좋아하는 입맛을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금요일을 노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보기에는 노는 시간인데 항상 가이드라인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냥 애들이 논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아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제 AI한테 물으면 챗 AI한테 물으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나올 텐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두 반이 있는 거예요. 한 반에는 룰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룰을 주고 애들하고 놀게 했고 또 한 반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노는 애들은 룰을 주고 어떠한 규율을 주고 이렇게 놀아야 한다 했던 애들이 정말 재밌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노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많이 놀죠, 그렇죠? 또 어느 애들은 못 노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많이 놀아요. 그 노는 거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그래서 그 애들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 거기서부터 집중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루는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우리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4시간 해요. 4시간. 2시간 집중하고요. 막 2시간은 완전히 뭐 고3 같이. 내가 얘네들이 커서 일하면 뭐가 되려고 그러대나 이러는데 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그 갖는 그 기쁨 굉장한 겁니다. 애들이 바깥에서 뛰어놀면서 하는 기쁨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그냥 진짜 풍부하게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뭐 액팅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선생님 할게, 뭐 내가 오늘 뭐 커스터머 서비스에 뭐 한대, 뭐 이러면서 그 노는 거, 그 하는 거 노는 애들이 놀아요. 그 노는 거에서도 거기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적용. 우리 한국식의 교육이 적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적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절제예요. 절제. 제가 어저께 논문을 열매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죠.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절제예요. 그런데 이 애들로 하여금 절제를 어떻게 키우냐면 그거는 제가 스웨덴에 가서 배운 거예요. 스웨덴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제가 스웨덴을 갔는데요. 그 스웨덴에서 그 런치백 있죠. 그 미국도 스웨덴 지금 한국은 그게 좀 없는데 브라운백이라고 그래갖고 그 샌드위치 백인데 우리는 다 거의 비닐로 하잖아요. 근데 비닐이 아니고 거기는 그 페이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종이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샌드위치 들어갈 만한 그 백이 요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백에다가 근데 걔네들은 화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날짜야 뭐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요. 일주일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가서 캔디 스토어, 그러니까 사탕 가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나요? 페이퍼백에 담을 수 있다. 아무렇게나 막 담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이드 그 페이퍼백에다가 그 사탕을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을 잔뜩 담는 거예요. 잔뜩 거기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담는 거예요.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막 사탕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날은 마음껏 먹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날은 못 먹어요. 절제. 응? 애들로 하여금 조그만 애예요. 걔네들 조그만 애들이에요. 유치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에 뭐 사탕 물고 잠을 자가지고 뭐 이가 상했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절제할 수 있게 가르쳐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요, 애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그 4일 동안 참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학생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힘들면요. 여기 학원에 있는 여기 소파에 와서 한번 내가 누워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견뎌요. 굉장히 멋지다 그랬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 절제를 삶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거 주는 것도 애들이 너무 맛있어 하잖아요. 그럼 저 안 줘요. 얘가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면은 그러면 저 그걸 안 주고 다른 걸로 바꿔줘요. 그리고 언제가 되면 다시 그거를 갖다가 먹을 수 기회를 한 번은 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애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냐면 살이 찌잖아요. 근데 제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말랐었는데 맨날 피자를 먹으니까 살이 찌는데 그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보고 코끼리라고 그랬어요. 새끼 코끼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진짜 완전히 막 쪄오르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내린 절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 너는 피자를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어. 근데 제가 예외가 있는 날이 있어요. 그 예외 있는 날은 어느 날이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나 너무너무 다운된 거예요. 너무너무 어디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좀 어딘가 위로를 받고 싶어. 이런데 뭐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래. 그날은 내가 exceptional day,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라고 하루 정해가지고 그날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야. 먹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애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먹고 싶은 그 과자 같은 걸 그냥 무조건 먹지 마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애들이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한대. 이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왜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보니까 거기 꼭 얘네들이 무슨 뭐 캠핑을 간다거나 무슨 어떤 파티를 한다거나 다 하게 해요.
애들이 다 주도하게 해요. 하지만 거기 꼭 학부모님이 한 분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한 분 꼭 참석하는 거예요. 항상 가이드라인. 왜냐면 이 애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애들 너무 소중한데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은행을 가느라 내가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중학생들도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전화를 하면서 엄마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해야 되고 어디 가니? 그러니까 무슨 시찬인가 뭐더라고 하면서 걔랑 같이 뭐 어디 가. 그래 거기 갈 거야. 뭐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래 걔가 누군데? 그러니까 뭐 걔가 무슨 뭐 반장이랑 뭐라고 지금 잘 생각이 안 돼. 죄송해요. 제가 요새는 잘 다 못 전해요. 어쨌든 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래.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좀 타이틀 있는 애 얘기하면 그러면 믿어준다. 그래서 내가 뒤를 딱 돌아보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그 정도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로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다. 애들이 그러고 싶다. 그렇게 될 때까지 어머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애가 어느 거가 뭔가를 정말로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 원하고 있는지 대화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것도 제가 또 미국에서 테리 미스맨한테 배운 거예요. 테리 미스맨은 그 CBN 그 앵커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랑 어떻게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그분이 자기가 입양한 애들이 있어요. 입양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집에 루마니아에서 4명인가 들어왔고 또 JP도 있고 또 타일러도 있고 자기가 난 애들 8명이에요. 8명. 지금 보니까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 8명을 다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주씩 애들이랑 데이트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애한테 흠뻑 걔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걔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자식 1명밖에 뭐 많아야 3명 아닙니까 지금? 3명 가지는 분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애들 보고 하라 이거 해 막 저거 해 막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절제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너무나 소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또 요즘 마약도 너무 커져 있잖아요. 어느 순간입니다. 솔직히 그게. 애들은 그냥 너무 친구들한테 그러다 휩쓸리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절제할 수 있게 가르쳐요.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저기가 끝날 거예요. 그 줌은 40분에 끝나니까 이제 끝날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하셔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로 너무 숫자라던가 이런 게 너무 애들 갖다 너무 낮게 가르치면 안 된다. 애들이 뭐 무궁무진한데 걔네들 갖다가 뭐 100, 1000 이거에 그냥 더 이상 안 가르치면 안 되죠. 유치원 애들도 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세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이 집중력은 어떤 에어리아도 괜찮아요. 꼭 수학만 아니에요. 꼭 영어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게 하는데 그 집중을 컨시스턴하게. 컨시스턴은 뭐냐면 하나의 같은 패턴으로 해주셔야 돼. 처음에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지 마세요. 한 패턴으로 그 집중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게 하셔야 돼요. 절제. 어렸을 때부터 절제하게. 그리고 자기의 것을 그 공부를 자기가 하게. 엄마가 코앞에서 일일이 막 다 해가지고 엄마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고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키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칠 때 애를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그렇게 클 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막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엄마 앞에만 가면 막 그냥 애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애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뇌튼튼이라고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감각을 갖게 되는지 제가 또 하나를 지금 여기서 뭐 시간이 딱 40분이니까 제가 볼 때 이 어떻게 애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지 그리고 또 감각을 어떻게 키워주는지 그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원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삶 속에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책을 썼고요. 뇌튼튼의 책을 썼고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2년을 하셔야 돼요. 2년. 그래야 애가 안정되게 그걸 어디서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거를 어머니 생각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애도 다 아는 거. 지금은 다 알지. 근데 이 뇌의 훈련은요, 근육이랑 똑같아요. 훈련할 때는 잘 되는데, 훈련을 안 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부해 놓은 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이 되면 평생을 가져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댕기열 않기 전까지는 있었어요. 지금도 뭐 조금 하긴 해요. 지금 애들 가르칠 때는 뭐 다 암산으로 해서 가르쳐. 애들이 봤을 때 와 우리 선생님인데 그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60 넘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15살, 13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투자해서 평생을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거나 이런 모든 것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픈 강좌를 했고요. 또 이제 줌은 끝날 거예요. 줌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연락해요. 또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또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답을 할 테니까 한번 질문도 좀 주시고요. 너무 제가 어저께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2가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코렉션을 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박윤선이는 주산 1단이었고요. 저는 주산 7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1인자였고요. 2번째는 어저께 제가 합격증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합격증에 합격증 만들어낸 회사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단하고 7단 딴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그 패스폴드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합격증은 그때 막 만들어진 회사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장난삼아 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름은 제가 옛날에 땄던 5단, 7단 이렇게 땄던 그 회사는 이름이 뭔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없고 그것이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 단체였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패스폴드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6단짜리 그 단체 그 회사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때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특이하게 만든 그게 그 단층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제가 표현을 그냥 장난삼아 했다고 해가지고 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코렉트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애들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해야 자립을 해서 자기 주관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공부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하나로 묶어서 통찰하게 돼서 하나로 애가 공부를 하는데 뭐 이거저거 다 일일이 하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어리아에서 적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부족하게 또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싶어서 또 표현력이 어땠는지 좀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또 이제 녹음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보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또 유튜브로 제가 그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더 한다면 그 감각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적용하는 거 했죠? 그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때에 애의 레벨을 올리는 건지. 어머니들이 너무 뭐 마음이 급하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막 너무 막 천재로 키우고 싶고 너무 막 잘해주고 싶어갖고 애가 너무 세츄레이트되게 하면 안 돼.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저는 애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뭐 다음번에 만약에 제가 이걸 오픈한다면 반응이 있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만약에 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뇌튼튼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서 그게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